경상북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탄소 산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 시리즈. 오늘은 첫 순서로 3호선의 운행 정보와 가격 특징 등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진단해봅니다. 기존 도심 공동화로 고민에 빠진 주민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김천시와 함께 따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공을 들여온 탄소 산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상북도는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소 섬유를 자동차 부품 모양에 맞게 자르느라 분주합니다. 탄소 소재의 표면을 광택 처리하는 최종 공정도 이어집니다. 16년 전 탄소 섬유 분야에 뛰어든 이 업체는 최근 정부와 경상북도의 탄소 산업 육성 방침을 반기고 있습니다. 선발 주자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업체들이 자본력이 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타 사업 분야로 이 카본이라는 소재를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세계의 어떤 신소재 성장 동력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탄소 섬유로 만든 기타 케이스인데요. 무게는 철의 4분의 1에 불과한 데다가 강도는 철의 10배에 달해 21세기 꿈의 신소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의 융복합 탄소 성형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5년간 5천억 원이 투입돼 탄소 융복합 R&D 생태 기반 구축, 융복합 시험 인증센터 등을 통해 탄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이 사업엔 역시 탄소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전라북도도 참여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탄소 섬유를 통해서 영관 산업이 또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상용화해서 국내를 말할 것도 또 수출도 될 수 있고 특히 자동차면 새로운 혁신적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0년 탄소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47조 원. 연구기관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전라북도와 달리 경상북도는 기업 중심의 상용화와 상품화로 차별화된 탄소 산업 육성 전략을 펼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사흘 뒤면 개통식과 함께 역사적인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개통을 앞둔 도시철도 3호선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구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준 도시철도 3호선의 개요와 특징을 양관희, 권윤수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대구의 남북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팔달교 옆 시원스레 뻗은 레일을 따라 금호강을 가로질러 대구 도심으로 들어갑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2009년 첫 삽을 뜬 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에 걸친 시험 운전을 끝내고 사흘 뒤면 공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상으로 달리다 보니 총 사업비는 일반 지하철의 절반가량인 1조 5천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운영비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대구 북구 7곡에서 수성구 법물까지 노선 길이는 23.95km, 7곡 경대병원역에서 용지역까지 모두 30개 역을 지납니다. 북구 7곡부터 수성구 법물까지 최단 48분에 도착할 수 있어 승용차로 72분 걸렸던 거리가 24분 정도 단축됩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금은 1,200원, 교통카드는 1,100원입니다. 7곡 사는 분들하고 저 용지 쪽에 사는 분들하고 아주 그 다니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월당역 하나였던 환승역이 3호선 개통으로 명덕역과 신남역까지 3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대구 어디서든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수송 분담률이 7.9%입니다만은 3호선이 개통되면은 환승 효과와 또 3호선 이용객들로 인한 수송 분담률을 14%로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도.
3호선은 아침 5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합니다. 이 같은 모노레일 28편이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나머지 시간대에는 7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네, 이번에는 모노레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차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1, 2호선보다 폭과 높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상철인 만큼 대구도시가 잘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창문이 훨씬 더 커졌고요. 열차 사이에 이렇게 통로문을 없애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가와 가까운 구간을 지날 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창문이 자동으로 흐려지는데 국내 최초 시도입니다. 모노레일이란 레일이 하나라는 의미로 레일이 2개인 일반 열차나 지하철과 달리 한 개의 궤도빔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국내 처음입니다. 편안한 감과 의자의 색깔,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상쾌한 기분? 내가 마음이 우울하게 되면 여기 이 차를 타게 되면 기뻐질 것 같아요. 모노레일은 고무 타이어가 궤도빔의 세 지점을 감싸 안듯이 지지해가며 움직이기 때문에 탈선할 우려가 없으며 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열차 천장에는 물을 분사하는 소화 설비가 내장됐고 눈이 오면 빗자루 모양의 제설기가 궤도빔 위에 쌓인 눈을 쓸면서 갑니다. 외국의 모노레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최첨단 시스템들을 많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에 대비해서 고성능 자동 물 분무 소화 시설, 그리고 그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자동으로 작동하는 배연 시설. 초속 70m 풍속과 진도 6.5의 지진에도 열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설계됐고 최고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내지만 보통 70km로 운행합니다. 3칸의 열차가 한 조로 편성돼 운행하는데 정원은 260여 명이지만 혼잡할 때는 390여 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국내 모노레일 시대에 새 지평을 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전철을 구상 중인 대전과 광주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 태국 등 해외 도시들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대구를 다녀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달 23일에 열리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불참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되면서 당초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불참한다고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북대와 공주대, 방송통신대 등 3개 국립대 교수회는 오늘 적법하게 선정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교육부가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행정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며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취소 소송 심리를 조속히 맞춰줄 것을 대법원에 청원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재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또 다른 위법이라며 국립대 정상화를 위해 심리를 빨리 끝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내 장애인의 70%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외출하는데 이 가운데 40%가 외출할 때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 1급 구인순 씨의 외출에 취재팀이 동행해봤습니다. 집을 나서자 가파른 언덕길과 마주칩니다. 좁은 인도도 문제지만 한 걸음 떼기가 무섭게 움푹 파이고 보도블럭이 뒤틀려 있어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합니다. 기다리기를 5분째 차를 피해 가까스로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이번엔 높은 턱에 막혀 인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2007년부터 보도턱 높이를 2cm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겁니다. 올라가기도 고바이,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고바이. 너무 힘드니까 그 눈이 올 때는 정말 엄두를 못 내요. 시민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이 턱과 계단으로 진입이 어렵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 장애인 자력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열림 닫힘이 있어서 다 열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구는 대기 중인 택시들로 가로막혀 무용지물인데다 휠체어로 이동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상단에 덮인 대형 철제 차단막 사이로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환풍구 철제 덮개의 간격이 넓다 보니 이렇듯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매년 늘어 매일 외출한다는 장애인은 70% 정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경상북도의 경우 전국 최하위인 5.5% 수준. 이마저도 안동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라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 시급한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예산 지원을 하는데 올해 이 예산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경북에 있다고 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6년째 일하고 있는 47살 신만철 씨. 정신장애 3급인 신 씨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독립했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사람이다. 아픈 장애는 한 부분이고 나머지 큰 장애, 정상적인 부분을 키워나가면 사회생활도 할 수도 있고. 지난 2011년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해 포항에서만 7개 지점에서 장애인 40명이 일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고용도 안정적이어서 장애인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올해부터 추가 신규 고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포항시 지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항에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 수십 명, 수백 명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난해 포항시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 고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효과를 한번 검증해보고 필요할 경우에 더 확장할 수도 있다. 갑자기 관련 예산이 통째로 사라졌는데도 포항시는 추경 예산 편성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미원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료는 제출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포항시와 시의회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수백여 명의 지역 장애인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 등 달서구 지역의 6개 장애인 단체와 기관은 오늘 달서구청 로비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물티슈와 천연 비누,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와 쿠키 등을 판매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의 각종 스포츠 활동 사진 등도 함께 전시됩니다. 김천시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끝에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 재생 사업을 따냈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 성내동 이른바 자산골 마을입니다. 재래식 화장실과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이 마을은 1960년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천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만 마을이 노후화되면서 젊은 층은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낙후된 마을을 변화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근 이 마을 주민들이 김천시와 함께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된 건데 사업의 내용과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째는 단합, 둘째는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하겠다 이러면은 여기서 회원으로 탈퇴를 해야 됩니다. 김천시는 또 김천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거점 조성과 원도심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둘레길 사업도 추진해
옛 도심을 살릴 계획입니다. 최근 김천시가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결과 김천시 166개 통의 절반가량이 시설 노후화로 세퇴 1등급 진단을 받았고 14%인 24개 통은 인구가 줄면서 인구 사회지표 세퇴 1등급을 받아 도시 재생 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꾸 변두리로 또 새로운 아파트로 도시민들이 많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는 역 중심과 이 자산골 성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옛날처럼 사람이 좀 모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심 재생의 성공 조건은 내 마을이 아닌 우리 마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가 세계 물포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포럼 지원단을 없애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단을 신설해 포스트 물포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단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해외 기업 유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8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물산업과 관련된 사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으로 퇴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4대강 사업 결과물인 대구 달성군의 강정고령보를 둘러보고 수자원 공사의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포함해 전현직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대구은행장 그리고 주호영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마승락 기자가 제작 방송한 다큐멘터리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대상 지역발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고려 금속 활자의 인쇄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한 것이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11시 15분부터는 대기업과 자본 위주의 시장 질서 아래에서 취업난, 창업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기회, 협동조합의 이상과 현실을 다룬 대구 MBC 기획특집 스스로 그리고 함께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른바 떴다방업자 5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 일당에게 청약 통장을 넘긴 혐의로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